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나는 내 꿈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들 꿈, 목표 있으시죠? 여러분들 꿈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네, 관련해서 제 생각과 여러분들 생각을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공유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제가 어떤 언론에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직장인들 중에 퇴직을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이렇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대부분이 공통적인 사항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나왔다 합니다. 30년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정년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한 30년 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 30년 정도 직장에서 죽도록 일을 해서 은퇴 후에 노후에 이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죠. 그 좋은 집에 요즘에 보통 공통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역세권에 교통이 좋고, 또 지하주차장에, 아파트라고 따지면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고요. 또 세대당 이제 주차 대수가 여유로운 아파트를 또 사시길 원한다네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런 오래된 아파트는 주차가 전쟁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최소 1.8대 1 또는 2대, 집에 보통 2대 차가 이상이기 때문에 2대 1을 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근처에 상권이 모두 다 갖춰져 있고 병원도 있으면 좋겠고,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혹시나 내가 아프게 되면 병원을 근처에 있으면 좋겠죠. 이런 주변에 있는 상황, 그런 아파트에서 내가 살면서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고 싶고, 이 즐긴다는 것은 쉴 때 내가 쉬고, 예를 들면 음악 듣고 싶을 때 음악 듣고 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커피 마시고 주변에 카페 같은 데 가서 브런치를 먹고, 또 외식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당 같은 데 가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고 싶은 취미 활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또 여행도 이렇게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여행도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기를 원한다. 이게 보통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들 은퇴를 한 후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많은 퍼센테이지를 이 정도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나중에 은퇴 후 또는 노후에 여러분들만의 꿈과 목표, 또 희망사항이 있으실 건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자연과 함께 전원주택이 인기였는데, 요즘에는 다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역의 근처에서 살기 원한다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주변에 영화관도 있고, 또 상권도 발달되어 있고, 은행도 있고, 병원도 있고, 교통도 좋고, 이런 데서 살길 원하지, 굳이 먼데 전원주택, 예전에 붐이 일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관리도 해야 되고, 벌레도 많고, 밤에 되면 주변에 외딴되기 때문에 무섭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나는 편하고 살기 좋은데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30년간 죽도록 일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남자분들은 20대 후반, 30대 초에 요즘에 보통 직장을 들어가죠. 여자분들은 조금 더 빠르겠죠. 정년이 60대, 나중에 돼서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을까라고 해도 지금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은퇴 나이가 50대 전후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년은 60이지만 그렇게까지 길게 일하는 데는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아주 좋은 기업 이외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평균 수명은 점점점 늘어나는데 50세까지 일을 해서 그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그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 노예처럼 회사, 직장, 거기에 대부분의 내 젊은 20대, 30대, 40대 모든 내 시간을 거기다 쏟아붓죠. 거기에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CEO, 그 회사, 그 업체, 그 기업에 있는 돈을 내가 가지고 오면서 상쇄시키면, 교환하면서 이제는 내가 은퇴할 시점에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여유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 회사 우리가 내에서 전문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적으로 20년, 30년 동안 일을 하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겠죠. 하지만 회사에서 내가 나오는 순간, 사회로 나오는 순간은 물론 이제 도움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다른 뭐를 하기에 있어서 기존에 내가 배워왔던 이런, 그다음에 써먹어왔던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일들이 밖에 나와서는 크게 효용 가치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다른 이렇게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뭐 연금제도라든지 사회복지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서 나라에서 돈이 충분히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은 아닌 거죠. 회사에서 50대가 되어서 나오면 내가 먹고 살 길을 내 스스로 찾아 놓고 나야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이미 찾으려면 늦는 거죠. 이미 퇴직금이 조금 있겠죠. 조금 있어도 그것 가지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 그까지 먹고 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퇴직금도 혹시나 요즘에는 기업에서 조기 상환 이런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몇 번 내가 조기 상환했으면 실제적으로 그 퇴직금을 받으면 실수령 자체가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창업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40대, 50대 은퇴 퇴직 후에. 첫 번째 경우는 창업하시죠. 근데 보통 개인 창업이 아니고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개인 창업을 할 제반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그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돈을 많이 들이고 개런티를 많이 줘야 되고 또 거기서 뭐 인테리어를 바꿔라 하면 또 해야 되고 거기서 쓰라는 뭐 이런 식재료를 다 써야 되고 뭐 그런 또 불합리한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이게 첫 번째 창업하시는 분들 퇴직 후에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가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해왔던 회사 일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또 하시거나 또 창업하시거나 또 혹시나 또 좋게 풀리는 경우는 다른 회사 뭐 이렇게 자회사라든지 또는 또 밑에 기존에 있던 하청업체라든지 그쪽에 한 자리를 얻어서 내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길지 않다는 거죠. 뭐 2년, 3년?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 단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분들 많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 마땅히 내가 취업할 수도 없고 재취업하기도 힘들고 또 사업을 하자니 내가 있는 돈 다 말아먹을 것 같고 집에서 밥 세 끼 다 꼬박꼬박 챙겨 먹고 공원에 가시거나 등산을 하시거나 또 뭐 요즘에 남자분들 중에 또 중년이신 분들 중에 제과제빵이라든지 요리 쪽을 배우신 분들이 많다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밥을 이렇게 챙겨 이렇게 부인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먹고 살 것을 스스로 내가 찾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퇴직하신 분들의 길이 이 세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안타깝지만 또다시 일을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내가 정말 퇴직 이후에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런 여유롭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까지 열심히 30년간 일했으면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앞만 보고 열심히 그냥 달려왔는데 이제 중년 이후에 노년기까지는 조금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디서 돈이 현금을 나오는 데가 없죠. 물론 이제 노령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 뭐 이렇게 나올 분도 있고 지금은 또 국민연금도 나오겠지만 저 같은 지금 나이대에 나중에 돼서 국민연금은 받지 못할 거라는 이런 불안감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일본에서 나온 말이지만 노후 파산, 뭐 노년 파산 이런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도 왜 현실화되고 있고 왜 이렇게 그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위로는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고 아래로는 저희 같은 이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한다고 이런 내 스스로 내가 퇴직하고 내가 노년기에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그런 생활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이런 부모님 세대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더 진짜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님 세대들이 자식들에게 다 퍼주다 보니까 자식들이 뭐 제대로 요즘에 취업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또 돈 밥벌이를 못하시는 분들 중에 엄마 나 뭐 사업 한번 해볼래? 뭐 지금 사업 자금 좀 대주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뭐 크게 한번 내가 해서 다 갚아줄게 이자까지 쳐서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또 잘 안 돼가지고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도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런 다 날려버리는 이런 뭐 사회적인 문제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꿈꿔왔던 우리의 은퇴 후, 노년 후, 그런 퇴직 후의 정말 희망사항들이 왜 이게 우리가 싱크로가 잘 안 되는지, 왜 잘 맞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바로 미리미리 내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단 하나의 원인입니다. 다 다른 원인 없고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미리 닥쳐올 줄 알고 예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인 거죠. 그때 젊을 때는 현실이 팍팍했고 그럴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위기가 닥쳐오지 않을 거야. 그건 나와의 먼 미래야. 뭐 다른 사람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할 방법도 몰랐을 수 있고, 재테크 투자 전혀 모르고 기껏 해봐야 주식들 옆에 누가 하는 거 보고 야 지금 뭘 사야 돼, 주식 뭐 했다가 또 있는 종잣돈마저 다 날리고, 이렇게 실패한 사례가 대부분 아닌가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실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당장 right now라고 그러죠. 이 시간 이후부터 바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사례를 말씀드리면 남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남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다가오고 남들과 다른 좀 더 긍정적인 미래가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도 더 노력해야 될 거고요. 지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지금 이 날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 살이라도 더 젊고 애들이 아직 어릴 때, 또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좀 더 어리고 충분하게 내가 지금 돈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이 될 때, 우리는 그 골든 아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의 여러분들 꿈과 목표를 스스로 쟁취하시고 스스로 준비하고 그런 위기 상황을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조금씩 한 걸음 스스로 나가시고 그렇게 목표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영상 오늘 도움 되셨습니까? 네, 영상 도움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더 도움 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